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 방송 하예맘 15화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1부 운동이 뭐길래 그렇게 부담스러운 걸까? 네, 여러분 하예맘 15화의 1부로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 함께하는 인재교육 강사 김예림입니다. 그리고 소하연 선생님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쌤 우리가 벌써 어느새 15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네, 1화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해도 바뀌고 또 한 달이 또 지나고 이제 맞아요. 2월도 중순을 훌쩍 지나서 거의 뭐 쉴 새 없이 3개월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15화까지 오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쉬웠던 기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짧게 하긴 했지만 공개 방송도 하고 네. 네, 그 와중에 여러 사연도 받았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으면서 힘도 내보고 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거쳤죠. 네.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운동 심리학에 대해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저희도 생각해보고 공부해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연쌤이랑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네. 네, 되게 감회가 새록새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하이맘에서 운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우리가 15개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동안에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둘러싼 심리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운동을 둘러싼 얘기들을 하느라고 너무 당연해서 놓쳤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대체 운동이 뭐고 왜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놓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운동은 좋다라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하연쌤은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하면서 운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일단은 운동을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내가 산책을 하고 있는 것도 운동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운동이고 네. 뭔가를 움직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운동이고 네 그런 걸 저도 시향하고 있어서 되게 조금 많이 바뀌게 됐어요. 네, 저도 운동하면 참 부담스러워서 네. 사실은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아하고 운동이라는 거 좋은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은 그렇게 하고 싶지조차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하연쌤처럼 운동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거창하게 땀을 쫙 내야 되고 뭐 마치 몸과 마음이 건장하고 아름다운 선택받은 사람들만 운동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도 운동을 습관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먹고 싶어서 운동한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운동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중간에 게스트로 모셨던 박윤경 선생님도 운동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운동선수 출신이신 분들이 운동이 즐거워서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네, 뭐 러닝 클럽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체대 출신보다는 그냥 뭐 운동 자체가 좋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네.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랑 친해지려면 사실 운동이랑 친해지자고 이 방송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운동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운동 나랑 친해 마치 텔레비전 누구 연예인 우리 옆집 살아 막 이런 것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변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사연쌤의 주변 분들은 운동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 음. 당연시하지 않는 거.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제 주변에는. 음. 그럼 아예 싫어하시는 분. 아예. 네, 아예 운동이 좋은 건 알아. 하지만 할 수 없어. 막 이런, 네. 그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운동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는 것도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의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오늘 뭐 우리 뭐 하러 갈까? 뭐 어디 보러 갈까? 뭐 전시회 갈까? 뭐 이런 제안도 많이 하는데 뭔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뭐 하면 뭐 어디 가면 좋을까? 어느 맛집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의 우선순위가 좀 있기도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같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건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뭐 회식할 때 뭐 영화 볼까 공연 볼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운동을 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혹은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먹는 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 외에 다른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한쌤은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지금 예림쌤이 말씀하신 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 그죠? 제가 저를 봤을 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그쵸. 움직일 땐 되게 저는 근데 약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느낄 때 한쌤은 혼자 하는 운동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하러 갈까? 뭐 다음번에 무슨 운동 할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실행으로 옮겨진 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아니면은 나랑 운동하기 싫은가? 아니에요. 네네. 저 좀 운동 페이스까지는 아닌데 혼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라산도 혼자 올라갔다 오셨다고 네. 그러셔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활기차고 여러 명이랑 막 더불어서 으쌰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연쌤을 보면서도 하면서 제 선입견이 좀 깨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이왕 하는 거면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 몇 개월 사이에 운동을 막 여기저기 시도를 해보면서 항상 저는 뭐를 배우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집안에서 홈트를 할 때 신랑한테도 여보 이 동작 같이 해보자. 네. 그래서 요즘 저랑 같이 막 플랭크 하고 런지 하고 막 스쿼트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헬스도 같이 뭐 PT 하는 게 더 즐겁다는 생각이 들고 요가 할 때도 뭐 혼자 요가를 받는 것보다는 뭐 혼자 요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필라테스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1대1로 오피스텔에서 받는 필라테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짐에서 여러 명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저는 되게 힘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네, 혼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겠죠. 그쵸. 그러면 혼자 하실 때 주변에서 네. 하는 사람들 보면 자극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헬스 다른 사람을 예, 보면서요? 예. 아니요, 자극은 안 받아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극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을 때 안심하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나만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렇구나.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저는 참 직업이 강사인데도 네.
남들이 안 하고 있는 행동을 저 혼자 하는 씬에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약간 위축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강사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는 행동이 여기서 그래도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네.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제가 경제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 강의를 할 때만큼은 위축감이 들지 않는데 여럿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지만 나 혼자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약간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여기 내가 있어도 되나? 라는 위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뭔가 저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서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게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얀쌤은 좀 운동이 편안한 그런 환경이 따로 있나요? 저는 환경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트레이닝복을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하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네.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냥 퍼져 있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 보고 영상 보고 막 이러다가 네. 퍼지는데 약간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집에서 쉴 때 말고 일단 나가 있을 때 활동을 맞아요. 했을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쉽게 움직임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홈트레이닝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홈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조차도 운동복을 입어야 되더라고요. 오. 네. 잠옷을 입고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운동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걷기 생활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강의가 끝나면 저는 보통은 정장을 입고 있죠. 네. 신발도 굽은 낮지만 구두를 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구두를 신고 걷는 거는 고생을 하는 거지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동화를 챙기거나 차에 운동화를 항상 놓고 다니거나 해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아까 왜 웃었냐면 네. 예림쌤 SNS 보면 맨날 네. 운동복이 바뀌어서 사진이 올려서 제가 맨날 예림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운동복 컬렉션 하냐고 왜 이렇게 운동복이 많냐고. 운동복 진짜 많아요. 네. 갑자기 네. 그게 생각나서 웃음이 터졌어요. 네. 개인적으로 혼자서. 네. 그쵸. 네. 뭔가 이게 운동복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짐의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네. 요즘 이제 운동복을 입고 저를 볼 때 예전에는 저는 허벅지 안쪽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허벅지 안쪽 살만 엄청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동의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동작으로 효능감도 느끼게 되다 보니까 뭔가 예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쁜 운동복을 더 사고 싶고 네, 그래서 최근에 몇 벌 더 샀거든요. 그쵸. 이제 뭔가를 네. 하려면 일단 세팅이 돼야 돼. 근데 저도 운동하면 장비 욕심이 있어요. 저는 운동복보다 네, 장비를 뭔가 갖춰야 돼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장비 세팅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요. 내 그래서 장비. 네. 뭐 운동복도 네. 그렇고 뭐 세라밴드, 덤벨, 매트 뭐 다 있죠. 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 웃겼어요, 혼자. 네.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미지에 맞춰서 우리가 장비를 또 구축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운동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생각인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운동복을 뭔가 멋부리려고 입은 게 아니라 되게 잘 어울리게 딱 갖춰 입은. 네, 그러니까 운동복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그렇게 그쵸. 잘 어울리는 사람의 그런 워너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데서 네. 모델 스트리트 이렇게 검색하면 네. 작년 재작년에 에슬레저 룩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기 네. 때문에 뭐 지지 하디드나 뭐 벨라 하디드나 이런 모델들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리에서 파파라치한테 찍힌 사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이
뭔가 모델워크를 하는 씬에서의 차림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일상에서 운동하러 가는 차림인 거예요. 물론 모델이니까 어떤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민낯의 운동복을 입어도 저건 저 사람의 스타일이야 라고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고 싶어서 저도 장비나 운동복을 그렇게 맞춰서 입는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려요. 제가 맨날 예림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되게 운동인스럽다고. 네. 네. 운동인 원래 운동인은 숨긴 거 아니냐고.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체형이 네. 제가 좀 근육이 잘 붙는 체형이어가지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네. 한쌤이 운동복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거는 있나요? 저는 일단 제가 선호하는 메이커를 좋아해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신상을 사요, 항상. 그 브랜드가 왜 좋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입던 친근한 브랜드여서 그냥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 보인다. 약간 있어 보이는 브랜드 네, 저 이미지.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 네. 있어 보이는 네. 거 좋아하겠죠. 네. 근데 그 있어 보인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브랜드나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나이키만의 고유의 이미지, 네. 아디다스만의 고유의 이미지, 네. 뭐 뉴발란스만의 고유의 이미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텐데 하연 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사실 요즘은 나이키에 되게 꽂혔거든요. 네네. 그 요번에 광고에서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여자 선수들 대상으로 그리고 박나래 씨 네, 광고 네, 네. 카피라이터 썼잖아요. 저도 박나래 씨가 네. 모델이라서 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통통한 체형을 가지신 외국인, 그것도 흑인 분들을 또 모델로 많이 모델로 쓰죠. 써고 전 되게 그래서 그 나이키에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원래 저 사실은 아디다스를 더 좋아했었는데 네. 네. 그 약간 그래서 요즘은 다시 나이키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운동에 대한 이미지,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외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격에 대한 거 네.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도 많이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아디다스를 좋아했는데 네. 근데 요즘은 저도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게 된 게 네. 좀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다 운동 자체의 고유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네. 나이키가 좀 에너지를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멋진 외모가 아니라 네. 그냥 운동 그 자체, 운동을 수행하는 그리고 그 동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육의 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그 고유해 보이는 그 에너지 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 네.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게 네.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동물 사진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말들이 막 뛰어가고 있다 쳐요. 네. 그러면 저 말은 팔등신이네 막 이런 걸 보지 않잖아요. 네. 저 말은 머릿결이 참 좋아 보여. 이게 네. 아니라 그 말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 근육의 역동성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키가 보여주는 그 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그 움직이는 인간, 뭔가 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하루하루의 나를 믿는 거 그게 운동 자체가 아닌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고 있는 미국의 그 리얼 버라이어티 쇼도 좀 보면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쇼가 뭐였냐면 마이 핏 파트너라는 쇼인데 네. 트레이너가 있어요. 네. 근데 고도비만의 파트너를 만나요. 네. 그럼 고도비만의 파트너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보통은 고도비만은 예전에는 많이 먹어서 고도비만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의학적인 견해는 호르몬이 다 교란됐기 때문에 그리고 무드 스윙이 있고 네. 무기력감이 있고 여러 운동성이나 대사의 약간의 그 증후군 같은 것들이 발현되면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살이 찌게 된다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도비만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만큼 에너지를 낼 수 없고 그만큼의 효과성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오히려 호르몬이 교란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은 더 쉽게 느끼고. 근데 이제 트레이너가 그래서 4개월 동안 자기 몸무게의 30%를 불리는 거예요. 천천히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물론 몸무게가 불어나기 때문에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비만이 된 상태에서 파트너랑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좋다 그거. 좋은 근데 방법이다. 트레이너로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도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쇼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트레이너가 처음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은 그쵸. 자기의 몸이 아름답다고 믿으니까. 그쵸. 그리고 고도비만의 그런 정서나 신체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고 세상에 그렇게 힘든 다이어트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면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4개월 동안 몸을 불리면서 자기도 그 무기력감을 겪는 거예요.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는데 자꾸 음식이 생각나서 탐식하게 돼요. 오늘은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막힐까봐 베개를 제대로 베지 못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막 이런 얘기를 트레이너가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그 몸무게를 불리는 과정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파트너를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너가. 느낄 수 있게 일단은 하는 네, 거구나. 네, 네. 오, 되게 좋은 프로인데 그거.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살을 빼는 사람에게 해낼 수 있다. 당신의 빛난 모습은 갇혀 있다.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라. 왜 트레이너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거든요. 무조건 성공하죠. 고도비만인 사람들이 울어요. 트레이너가 그렇게 역변한 모습을 하고 오면 저 사람에게 나의 그런 어두운 삶을 주기 싫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울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서로 제2의 삶을 축하하면서 네, 그런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는 운동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네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심리적인 그리고 몸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틈새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본질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하얀쌤도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의미가 네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해보고 네.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운동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을 부담스럽게 느끼겠지만 네. 부담스럽게 느낀 이유는 운동 자체가 참 거창하기 때문이죠. 그쵸. 네, 하루 빡세게 운동하면은 한 일주일간 요양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일주일간 요양해야 하는 게 운동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조차 운동인 거고 네, 그 운동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맞아요. 네,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 심장은 쉴 새 없이 뛰면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작은 하나의 순간순간이 다 운동인데 맞아요. 그 운동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취지는. 네. 좋은 말이다. 제가 좀 느껴야겠네요. 네. 네. 15화까지 계속 느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언제 느끼시게 되는 건지. 네. 뭐 느끼면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면서 한쌤이 겸손해서 그러신 거죠. 네. 우리가 전철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는 행동 같은 거, 네. 물건 사러 나가는 거, 네. 쇼핑, 산책 이런 것들 다 운동입니다. 맞아요. 네. 출근길도 운동입니다. 활동을 하는 게 운동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활동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싶은가. 네. 매일매일 지쳐서 찌들어서 못 이겨서 출근을 할 것인가.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라면 어떻게 좀 나를 위한 태도와 모습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 네. 운동이라는 것을 내 몸에서 어떻게 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의식 쓸 것인가 네. 라는 거 한번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15-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아주 편안하게 운동이 뭐길래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는 2부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